저희 영상이 좀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하는 이러닝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정적이기 때문에 뒷 배경에 역동적인 영상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번 넣어봤어요. 자, 이제 좀 궁금해 하실 법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에 관한 내용들은 언제나 좀 관심을 기울여서 시청해 주시면 좋죠. 매출 안정화는 언제쯤 될까요? 원금 회수가 될까요? 가능할까요? 빨래방이 원금 회수가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기는 게 맞을까요? 아껴서 남기는 게 맞을까요? 장사에도 기복이 있습니까? 비수기 성수기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평일 주말 매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물론 제가 가진 데이터가 전국 모든 매장의 데이터가 아니고 그게 알 수도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나 일부 지인 매장들의 이제 허락을 구하고 매출 데이터 금액은 이제 빼고 그래프로만 이제 보여주겠다, 수치 없는 그래프로만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허락을 얻어서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은데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거, 비교할 수 있는 것들만 좀 뽑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안정화는 언제쯤 될까요? 일반적으로 매출 안정화는 사계절을 한번 지나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대략 1년 정도면은 안정화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매장마다 좀 다릅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곳들은 기간이 훨씬 짧아지고 안 되는 곳들은 훨씬 늘어나게 되겠죠. 자, 보시면 이 알바킨 성장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리를 잘 잡은 케이스죠. 자리를 잘 잡고 이제 도보 상권, 차량 상권이 적절하게 섞인 곳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아래쪽에 좀 매출이 낮은 곳들도 있지만 여기도 좀 매출 자체는 슬프지만 성장 자체는 꾸준히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흔히들 성수기라고 부르는 그 기간들이 있어요. 동절기, 겨울이죠. 옷도 두꺼워지고 이불도 두꺼워지고 잘 안 마르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절기, 주로 겨울에서 봄 바뀌는 때, 요럴 때들이 또 이제 특수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매년 있진 않지만 장마가 아주 길다거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덥고 습한 게 좀 많이 이어지면 동절기 특수 못지않게 여름 특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년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성수기들은 요런 것들이 좀 있더라, 이렇게 보면은 기가 막히게도 한 몸처럼 움직이죠. 물론 이제 기울기는 다 다르겠지만 한 몸처럼 튀어주는 데서 다 튀고, 네, 이런 식으로 잘 되는 때는 다 같이 잘 되고 안 될 때는 또 다 같이 또 매출이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매출이 안정화되는 그 구간은 어느 정도냐? 대략 한 요 정도 안에서 안정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장마다 안정화되는 시기는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수기 피크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겪으면 안정화가 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성수기 피크를 한 번 더 겪으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평균 매출이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해서 꾸준히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제 쭉 안정화가 돼서 이제 그 매출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보면 매장마다 좀 다릅니다. 동네 자체가 아주 장사가 잘 되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한 번만 지나도 바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매장들은 한 두 번 정도 지나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게 됩니다. 요런 구간, 요런 구간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매출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있겠지만 이런 그 구간과 이런 구간과는 좀 차이가 확연히 있죠.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성수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 그 기간은 한 1년 정도 되더라. 1년 정도에서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1년 정도, 1년 조금 넘는 경우도 있고 한 그 정도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형태의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출 후 수렴형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안정화되는 기간 이렇게 필요하고요. 여기 피크, 어마어마하게 피크를 빡 찍었죠. 그 다음에 쭉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형태입니다. 성수기, 비수기 차이는 좀 이제 나지만 그렇게 이제 그 이후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 모습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경쟁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앞쪽에는 어땠을까? 무주공산이었단 소리죠. 차량 이동 상권에 인근에 매장들이 아예 없는 경우, 내 상권은 보통 요만큼을 잡지만 차량 이동 상권일 경우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만큼 정도 잡아도 무리가 없죠. 여기서 다 내 가게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매출이 아주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에 매장들이 생기면 여기서 잘리고 하면서 요만큼이 남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위성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뭐 이런 식으로 막 박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매장 하나당 최소 뭐 1억에서 한 2억까지도 드는 매장이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듯이 딱딱딱 박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무주공산에 차려서 멤버십으로 회원들을 땡겨 놓으면 주변에 뭐 몇 개가 생겨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처음 오픈했을 때 요 정도 주변에 있는 분들 왔을 정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동전으로만 운영을 한다면 유지조차 안 되죠. 그리고 아마 이쯤에서 나중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여기 매장의 손님들을 뺏어오는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비수기가 오면 이 매장은 그렇게 타격이 엄청나게 많진 않지만 다른 매장들은 배고픈 시즌이 바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후발주자들은 좀 그런 거를 좀 감내를 하셔야죠. 자, 그리고 오픈했을 때가 그야말로 리즈였던 나락가자형이 있습니다. 안정기라는 게 좀 애매하죠. 매출이 올라오면서 안정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안정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픈을 하시고 1년 정도 지났는데 매출이 떨어지면서 안정화가 된다 하면은 되살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안정화가 쭉 되다가 이제 뭐 성수기 때 한 번씩 폭발을 하죠. 근데 이제 또 이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폐업 결정하고 한두 달 정리하고 이제 폐업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좀 애매합니다. 이런 데들은 매출 자체도 좀 낮아요. 여기 보시면은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성수기에 딱 왔지만 이게 매출이 크지가 않습니다. 매출이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이런 추이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작은 매출에서 이렇게 더 떨어지는 식으로 수렴을 하면 내가 잘못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세상 재미없는 장사의 유형 1577. 자, 앞뒤가 똑같은, 재미가 없습니다. 안정화 이렇게 되죠. 쭉 이어집니다. 예. 네, 뭐 이렇죠. 예. 앞과 뒤가 같습니다. 장사하는 재미가 하나도 없겠죠. 여기 뭐 성수기라고 해서 뭐 튀는 데가 있어 봐야 크게 재밌지가 않아요. 네, 이런 데는 그냥 꾸준히 가는 겁니다. 그냥 매장 접는데도 돈이 들고 뭐 저기에는 또 이제 매출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냥 꾸준히 가는 거고요. 주변에 뭐 경쟁업체들이 막 생기기도 해요. 막 생기기도 합니다. 뭐 이럴 때 보면서 뭐 여기 잘 되는구나 하고 생기는데 다 같이 노잼입니다. 예.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매장들도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치고 힘들고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죠. 성수기에 또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수익 뭐 꾸준히 나오지만 그냥 꾸준한 거 외에는 없는 이런 매장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금에서 언제 합니까? 이 장사 원금에서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금에서 언제쯤? 자, 이거는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가 돼야 괜찮은 매장인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보시면 S급 매장이 있죠. 안정화 기간이 정말 매우 짧아요. 한 6개월 정도? 성수기 한 번만 지나면 바로 안정화가 됩니다.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가 되고 그 기간에서 한 반년 정도? 그러니까 1년 정도면은 뽑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있어요. 그런 매장들은 정말 S급 매장이고 장사 되게 잘하시고 전략도 좋으신 분들이죠. 박수 드립니다. 박수. 물론 투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A급 매장이 있습니다. 안정화 기간이 뭐 짧습니다. 뭐 한 반년에서 한 1년 사이 정도? 그 다음에 안정화 기간에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다 하면은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 뭐 길게는 뭐 1년 7, 8개월.
요 정도쯤 뽑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A급이라고 할 수 있죠. 빨래방에서 그 정도면 A급이에요. 2년 안에 뽑았다. 뭐 나쁘지 않은 매장이에요. 물론 이제 장사는 A급이나 S급이나 사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수익 자체는. 하지만 A급과 S급의 차이는 투자금이 A급이 더 컸다. 요 정도 차이일 겁니다. S급인 매장이라고 수익이 더 많이 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투자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이제 B급입니다. 안정화 기간 보통 성수기 뭐 한 번, 두 번 정도 1년 정도 이제 지났을 때 안정화가 된다. 그 다음에 안정화 기간에서 1에서 2년 정도 보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매장들이 이제 제일 흔한 매장이고요. 한 3년 정도에서 뽑는 매장들이 제일 많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비율로 치면은 S급은 뭐 한 5%? 5% 정도? A급은 한 10%? B급은 뭐 한 30에서 40%? 뭐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C급 매장이 있습니다. 안정화 기간 보통이죠. 맞습니다. 뭐 똑같아요. 한 1년 정도? 12달 사시사철 한번 지나면은 안정화가 좀 되죠. 근데 이제 매출 수준 자체가 낮아서 2에서 3년 정도? 그 정도 이제 추가로 걸려서 원금 회수가 가능한 매장들. 이런 매장들이 있고요. B급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 과정이 없거나 매우 깁니다. 상권 자체에 좀 구매력이 낮아서 빨래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안정화까지 엄청 오래 걸리거나 안정화가 의미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꾸준하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망할 때까지 꾸준하게 망한다고 하면 좀 뭐하고 처음부터 이제 지금 운영하는 기간 동안 특별히 나의 리즈 시절이 없었다 이러면은 그냥 B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안정화 기간이 없고요. 5년 이상 원금 회수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패급 매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정화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한 10년 정도 하면은 회수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런 매장들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임대로 장사를 하는 마지노선은 한 이 정도까지 B급까지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건물주 자가상가라면 여유 있게 D급에 살짝 발을 걸쳐도 할만하다. 이 정도도 할만하지만 추천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을 수 없는 이제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이 아래는 건물주든 나발이든 임대든 사업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좀 뭐 그래요. 뭐 좀 슬프지만 이런 매장이 없진 않습니다. 또 웃긴 거는 S급에서부터 A급까지 투자한 금액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이 팔아 많이 남기자, 뭐 적당히 아껴서 남기자,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미친 소리의 대표적인 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 요식업이나 이런 거라면은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기는 게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처럼 좀 대중적인 메뉴를 마진을 덜 남기고 많이 팔아서 적은 수익률이지만 매출을 키워서 돈을 번다. 이런 전략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일반적인 전략이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기라 뭐 이런 분들 논리는 이렇습니다. 여기다 차리면 매출이 얼마입니다. 매출이 확정형이죠. 600 벌어요, 700 벌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 들으면은 그 사람은 손절 쳐야죠. 절대 손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하실 거 크게 대수도 많이 차리세요. 나는 작게 차려서 후회 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차려도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작게 차려서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작게 차린 게 자기가 장사가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경험이 모든 것에 우선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마 제가 작은 매장, 큰 매장, 뭐 여러 매장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왕 할 거 크게 대수도 많이 차리는 거 정답입니다. 옆에 매장보다 무조건 잘 되죠. 근데 뭐 옆에 매장보다 얼마나 잘 돼야 내가 그 투자한 보람이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깝깝해지죠. 요거는 약간 이제 도심 쪽에서 좀 벗어난 곳들, 여기서는 100% 정답, 100%. 차량 상권 100%에 가까운 곳은 무조건 이렇게 차려야 돼요. 이왕 할 거 크게 대수도 많이 차리세요.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시골만 있는 게 아니죠. 서울이나 무슨 도심 한가운데에 이왕 할 거 크게 대수도 많이 차리세요. 남의 가게니까 그렇게 막 헛소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 어떻게 감당합니까? 투자금 어떻게 감당하죠? 말이 안 돼요. 그런 거 말이 안 된다. 그런 건 뭐 제가 지역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저기 뭐 거제도, 통영 이런데 그런데 차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리시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니까. 하지만 지방 대도시 도심만 가도, 지방 도시 대도시가 아니고 지방 도시 도심만 가도 이렇게 차리시면 망합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큰 장비로 차리세요.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네, 후회 안 하시겠죠? 제 주변에 후회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서 후회를 안 한다고 해서 남이 후회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투자하고 한번 제대로 망해보면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으실 건데요. 이것도 요거랑 일맥상통하게 어느 정도 좀 한적한 곳에, 차량 상권인 곳에 차렸던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디 도보 상권 우선인데에서 이런 말 하면 딱이 맞습니다. 딱이 맞아. 임대도 비싸고 주차장 구하기도 힘든데, 어차피 주차장도 크게 의미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주차 항상 우리가 1번으로 보긴 하지만 주차 의미 없는 상권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말에 혹하지 말고 상권에 맞는 적당한 규모로 차리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무조건 크게 차리시라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남의 돈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생각이 필요하죠. 큰 규모로 차리면 내 옆 가게보다는 무조건 잘 될 수가 있어요. 삐까번쩍하고 인테리어도 돈 많이 쓰고 옆 가게보다 무조건 잘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내 옆 가게보다 잘 되는 수준이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무슨 남 죽이려고 장사합니까? 내가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지. 그런 분들 보면 웃겨 죽겠어요. 경쟁력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나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빨래방 떼돈 법니까? 멍청한 생각이죠, 정말. 많이 팔아 많이 남기려면 비용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가 꽤 어렵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손익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크게 차리고 고정비 좀 많이 들이고 이런 거 좀 한적한 곳에서나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도심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 한번 차리시려면은 그게 얼마나 뻘소리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월세가 싼데도 막 큰 상가를 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만 많이 해놓으면 차량 상권이기 때문에 넓은 상권에서 사람을 땡길 수 있다면 그게 충분히 매력적이겠죠. 근데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차량 상권 그렇게 의미가 없는 동네들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방 도시만 가도 그래요. 도심지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되는 곳들, 그런 곳이라면 저도 무조건 이제 크게 차리고 좀 규모 있게 초기 투자해라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곳들은 그렇게 차리시면 100% 망해요. 망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안 나요, 크게. 손익분기가 저 위에 있는데 빨래방 매출이 뻔한데 그걸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돈이라고 그렇게 나 같으면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여기에는 크게 차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걸으십시오. 걸러. 진짜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적당히 꾸준하게가 정말 잘하는 장사입니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적당히는 쉬운데요, 꾸준하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많이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는 장사가 최고 좋은 장사죠. 저도 진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좀 배우고 싶은데, 또 성수기 비수기에 있기 때문에 또 많이 꾸준하게는 또 쉽지가 않죠. 그리고 많이 꾸준하게 나오는 케이스 중에 제가 봤던 케이스는 그냥 수거 배달 대행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매출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꾸준해요.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제 기본 모토는 무인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꾸준하게 이렇게 무인으로 나오는 데가 없진 않지만, 그런 데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앞에 보셨던 것처럼 수렴 후 폭발형 그래프가 있었죠. 야, 저기 무인으로 그냥 뭐 돌리는데 매출이 이렇게 막 꾸준하게 막 잘 나와, 이러면은 옆에 미친 듯이 생겨요. 그러면은 더 이상 무인으로 운영을 하면 그 매출이 안 나옵니다. 애초에 수거 배달 대행을 목표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매출이 떨어지질 않죠. 뭐 8시간, 한 6시간 대행하던 거, 8시간 대행하던 거 10시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빨래방 사업 무인이다, 이 생각만 하고 접근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근데 뭐 적당히 꾸준하게 티 안 나게, 그냥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정신 건강에 훨씬 좋은 장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레버리지, 레버리지 빚은 좋은 거라고들 말을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근데 장사도 장사 나름이죠. 레버리지 뭐 지렛대 이렇게 딱 당기면은 매출이, 내가 지렛대를 10만큼 딱 하면은 저기서 100만큼 딱 발생하면 너무 좋죠. 그러면 레버리지 당겨야 된다. 인생 아주 그냥 풀 대출해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빨래방 내가 10만큼 레버리지를 딱 당기면은 100이 나옵니까? 뭐 대출을 해서라도 여기에, 정말 누굽니까? 데려오시죠. 저는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매장 차리실 때 뭐 대출 리스 받아라 권유하는 놈들이 있으면은 진짜 때려주고 싶네요. 최대한 말립니다. 저 같아도 말려요. 레버리지 땡겨서 사실 생각 하지 마세요. 이 장사에도 기복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예,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비수기 성수기 기복은 너무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주말 차이도 좀 있죠. 당연히 일요일이 금메달, 토요일이 은메달, 월요일이 동메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의외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비슷하고 금요일도 비슷하죠. 금요일이 좀 낮은 게 살짝 의외네요. 금요일은 놀러 가야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뭐 다른 매장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추위는 다 비슷하고요. 물론 상권이 뭐 대학가다, 아니면은 뭐 기숙사가 있는 곳이다, 뭐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주말 매출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평일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고, 주간만큼 야간 매출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빨래방이라고 생각하는 길거리에 있는 빨래방들 매출 추이가 어떤가 이렇게 보면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 이게 좀 대표성을 뭐 띌 수 있는 매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시간에 따른 매출 추이입니다. 요거는 뭐 그냥 제 일반적인, 그냥 뭐 아파트랑 그냥 일반 원룸 같은 데 섞인데 요런 데들 추이를 한번 본 거고요. 당연히 세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세탁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그 이후에 건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건조가 좀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대를 보면은 일반적인 그 피크 시간대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시, 저녁 7시 요때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뭐 직장인들이 아주 많이 사는 곳이라면 뭐 퇴근 후가 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새벽에도 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아주 많고,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많고, 주부들도 좀 많고, 뭐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24시간 좀 골고루 나오는 편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3교대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좀 바글바글한 동네다 그러면은 출퇴근 시간이 다 다르죠. 그냥 사무직도 많이 있고 3교대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하면은 출퇴근 시간이 막 정신없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뭐 대중 없습니다. 막 매출이 막 이럴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런 데들은 매출이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좋은 상권 어디예요? 이렇게 말씀을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대기업 3교대 하는 사람들 몰려 사는데 근처에다 하면은 짱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릴 것 같아요. 좀 규모가 좀 있다면은. 그분들은 뭐 돈도 좀 잘 버니까 빨래에 10,000원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출퇴근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올 수 있죠. 사실 빨래방 매출은, 낮 시간 매출은 잘 되는 데나 안 되는 데나 큰 차이가 없어요.
뭐 크게 어마어마하게 차이는 안 납니다. 하지만 그 매출의 약간 넛지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뭐 새벽 시간, 뭐 요럴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가 참 큰 것 같아요. 무인으로 운영을 했을 때. 그래서 좀 그런 좋은 자리 있으면 저에게도 정보를 주시면 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